말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자문 회의로서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지속하지는 않습니다. 12월 3일 그날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를 한 후에 국회 마당과 국회 담 앞쪽으로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렸습니다. 나중에 아마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할 무렵에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한 16,000명 정도 그 밤에 그렇게 모인 것으로 나오는데요. 아마 더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전에 국회 경내에 투입된 군은 96명에 나머지 추가로 한 200~300명 정도가 더 하도 인원이 많이 와서 왔습니다마는 민간인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차량에 대기하거나 주차장 쪽에 있고 경내에는 아예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이 국무회의를 전원을 소집해서 주례 국무회의 하듯이 뭐 저녁 시간이라도 만약에 미리 안건을 알려주고 이렇게 국무회의를 했다면은 이게 뭐 당연히 미리 알려지게 되고 아마 전국 도심에서 지금 여의도 의사당 주변만 해도 이 정도인데 전국 도심에 엄청난 좀 불안해하는 사람 또 선동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치안 수요가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병력의 투입이 많아지고 잘못하면은 이게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도 이 국무회의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국무회의는 헌법상의 요건이고 또 계엄 선포에 있어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서 해제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 통제를 받으면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엄연히 헌법의 요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의사정족수 플러스 알파 정도의 국무회의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걸 얼마나 보안 유지를 하면서 신속하게 할 것인지 그것을 고민을 했고 그게 나타난 그 어떤 실행 결과가 지금 오늘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엄과 관련한 이런 제 판단에 필수 국무위원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또 민생에 관련된 사람을 순차로 나눠서 불러서 국무회의를 조용히 경호처장으로 하여금 보안 손님으로 이제 모시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내란 사건하고도 이제 관계가 있다 보니 그 내란 사건의 그 1심 유죄 판결을 보면요. 특검에서는 처음부터 이게 요건에 안 맞는 위법한 계엄이다. 그래서 내란이다. 이런 좀 원래 내란이 되고 국헌문란이 되려고 그러면은 국헌문란은 기본적으로 헌법기관을 폐지, 해산, 전복하거나 사실상 폐지와 다름없는 무력화를 시켜야 되는 게 하나 요건이고 폭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국헌문란 목적의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라는 직접성을 갖는 폭행, 협박 뭐 내지는 이런 폭동이어야 되는 것인데 1심 판결은 특검이 주장하는 그런 것도 다 배척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시체말로 친위 쿠데타를 해서 권력을 강화하고 뭐 장기 독재 같은 거를 구축하려고 한 거다. 그거는 증거가 없다고 배척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가지고 유죄 인정을 했냐면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물을 봉쇄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90명 빼고 210명 중에 190명이 2시간 만에 모여서 2시간 반 만에 해제 요구 결의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국회 건물을 기간도 특정이 안 돼 있지만 상당 기간 봉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목적으로 군이 출동한 거기 때문에 폭동이고
내란이 된다. 그래서 이게 그야말로 특검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제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서를 이제 내고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막강한 어떤 대규모 병력을 투입한 게 아니라 소수의 병력을 투입해서 이루어진 게 너무 명백하고 또 신속하게 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에 또 군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를 하니까 원래 계엄 상황이 돼야만 군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하니까 즉시 군을 철수시킵니다. 제가. 왜냐? 국무회의를 열어서 대통령이 계엄 해제까지 하는 데는 시간이 또 한 3시간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사실상 대통령의 국무회의를 거친 계엄 해제로 취급해서 군을 바로 철수시킵니다. 그래서 군이 국회에 있었던 시간이 1시간 남짓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상황들을 전부 종합을 해 보시면 제가 왜 최소한의 병력 투입의 최소화를 위해서 이렇게 보안을 유지하며 전원 소집 국무회의를 하기가 어려웠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변호인이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해서 저는 요 정도만 배경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